심장을 옥죄어오는 명품 스릴러 프리즈너스 리뷰입니다. 한가롭고 평화로운 마을. 어느 날 두 부부의 딸이 실종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지만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어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용의자가 진범임을 확신한 실종자의 아버지 켈러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의 범죄를 추궁합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 로키는 이 사건 깊숙한 곳에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과연 딸은 무사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범죄, 스릴러, 드라마, 영화입니다. Why? This guy's a fake. The girls are still out there.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찔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2013년작인 프리즈너스인데요. 최근에 시카리오, 컨택트를 이어서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감독으로 현재 헐리우드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분이시죠. 특히 이 영화 프리즈너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연출, 촬영, 그리고 주제의식까지 굉장히 완성도 있고 밀도 있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명품 영화입니다. 워낙에 또 잘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다 보니까 국내에서 개봉하고 이럴 때는 헐리우드판 살인의 추억이다, 헐리우드판 마더다 그러는데 그냥 뭐만 만들면 살인의 추억이고 그냥 다 봉준호야? 하지만 이 영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분량이 무려 2시간 반이나 되고요. 일반적인 수사물의 긴박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관객의 취향에 따라서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사건을 추격해 나가면서 단서를 조합해 범인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각 캐릭터들이 어떻게 선에서 악으로,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변해가는지 그 심리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된 핵심 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이 영화는 전형적인 장르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제목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목은 프리즈너스, 즉 죄수들. 조금 더 확대하면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한 명의 죄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죄수들, 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 켈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범하게 그냥 살아온,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딸이 실종되고 범인인 줄 알았던 용의자가 풀려나니까 경찰을 믿지 못해서 직접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사람 역시 선에서 악으로, 즉 죄인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참혹하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영화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급을 받을 때 NC 17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고 하면 그냥 흔히들 R등급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R등급은 보호자가 동반을 하면 미성년자도 관람이 가능한 형태의 영화고요. NC 17등급은 보호자가 있어도 만 17세 이하, 즉 미성년자들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그런 등급의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영화입니다. 그게 이 영화가 굉장히 잔인하거나 굉장히 고어하거나 그래서 그런 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 소재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받았던 거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몇몇 컷을 잘라내고 대사를 조금 수정하고 묘사의 방식을 약간 수정을 해서 결국에는 R등급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또 이번엔 다른 주인공인 형사 로키는 여기서는 그냥 경찰이니까 죄수, 죄인이 아니라 그냥 선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도 소년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죄를 짓고 살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캐릭터도 수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젠틀한 방식의 경찰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한 모습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디 선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혹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악인이 된, 죄인이 된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나오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 영화를 감상을 하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영화에 굉장히 몰입을 했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이 영화를 굉장히 제대로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하고 참혹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오시면 굉장히 먹먹해지고 담담해지고 차분해진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묘한 감정이죠. 그만큼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굉장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은 가장 마지막 장면. 자동차를 타고 막 그 진눈깨비 사이로 막 이렇게 돌진하는 그 장면인데요. 내용은 스포라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앞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숨가쁜 그런 어떤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장면입니다. 또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고 특히 휴잭맨이 연기하고 있는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근처에 가면 막 술 냄새, 땀 냄새가 느껴질 것 같은 현실적인 느낌이 들지만 막상 이 영화의 전체적인 화면들은 굉장히 정적이고 차갑고 냉정해요. 또 중간중간 약간 긴 호흡으로 뭐 집을 한 채 그냥 오롯이 보여준다거나 길을 그냥 오롯이 보여준다거나 숲을 그냥 오롯이 보여준다거나 하는데 그 적막함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은 로저 디킨스 감독인데요. 쇼생크 탈출, 파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빌리지, 스카이폴 등을 촬영한 촬영 장인이십니다. 제가 열거한 영화들을 들으니까 이 영화도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졌겠구나 예상이 되시죠? 드니 빌레브 감독과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 이 두 분이 앞으로 나올 블레이드 러너 2049도 같이 만들었으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차기작에서 어떤 느낌일지 대강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역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된 이후에 여러 제작자들과 감독들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잘 모릅니다 하는 그런 리스트가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되지 않은 굉장히 훌륭한 시나리오들의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작은 소품 하나 그리고 또 주제의식까지 다양한 의미와 함께 종교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면서 이 영화를 차근차근 뜯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연출자로서 차분하게 어떤 톤으로 어떻게 내가 연출을 해야 되는지 그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아서 만든 영화인데요. 저는 제 영화를 보다 보면 감독이 영화를 정말 즐기면서 찍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화 자체가 막 신나서 활기차서 혹은 긴박해서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영화의 이야기와 캐릭터, 소품, 뭐 여러 가지 촬영,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감독이 정말 잘 이해하고 잘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감독이 즐기면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영화 자체는 굉장히 어둡고 심리적으로 잔인하고 드라이 아이스처럼 냉혹할 정도로 차갑다가 또 한편으로는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영화고 영화의 재미를 따라가면서 감상을 하신다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명품 스릴러 영화입니다. 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비플릭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이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